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17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국내 AI, 세계 2위 도전, OP 지지 카카오톡 내 AI 에이전트 서비스 오픈.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AI 기술이 세계 2위로 도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모델 개발을 통해 내년 세계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안 특화 모델은 연내 출시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AI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GPU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모델의 성능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AI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해킹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OP 지지가 카카오톡 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OP 지지는 2024년 3월 14일 카카오톡 플랫폼에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게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저와의 대화를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OP 지지는 게임 업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며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유저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게임 관련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게임에 대한 대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OP 지지는 이번 서비스로 게임 콘텐츠 제공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AI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 11월 SK AI 서밋을 처음 개최해 TSMC, 오픈AI 등 글로벌 AI 리더 기업들과 협력의 장을 국내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젠슨 황 CEO와는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달에는 AI 반도체 협력을 논의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TSMC의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TSMC는 AI 칩 수요에 힘입어 2분기 순이익 7,066억 달러, 매출 1조 2,700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주요 고객사의 AI 및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스마트폰 PC 부문의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중심의 메모리 수요 장기화 전망이 재조명되며 AI 서버 수요의 직접적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업계 시각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일반 메모리와 HBM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AI 시스템용 메모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SMC 최고 경영자 C.C. 웨이도 미국 고객이 주도하는 AI 수요에 대해 향후 수년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첨단 공정과 첨단 패키징 능력 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과열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차익 기반 투자 확대에 대한 경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 고객사의 설비 투자 속도 조절 여부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 변동성의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5 프로 출시를 수개월 지연하며 코딩 성능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경쟁사인 앤스로픽과 오픈AI가 코드 작성용 AI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내부에서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5 플래시 모델은 일부 기업에서는 속도와 품질의 균형을 인정받고 있지만 다른 고객들은 가격, 성능, 구조와 데이터 처리 한계 등을 지적하며 클로드 등 경쟁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제미나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관계자 중 한 명은 전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고객에게 높은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폭넓은 범위의 모델을 신속하게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AI 기업들의 최첨단 모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으며 구글은 이를 감시하는 미국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기터브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개발자들이 작성한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학습해 AI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연방법원에서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집단이 라이선스 준수 의무가 없는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용 저작권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토스 사태와 관련해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은 1년 내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쟁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비서와 호환되도록 개방하고 6개월 내에 자사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엔진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11개 핵심 기능을 오픈AI 등 AI 경쟁 업체에도 개방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구글의 내년 1월까지 경쟁 검색 엔진들이 구글 검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의 경쟁 우위를 줄이고 AI 분야의 협력과 시장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AI 붐이 아직 사이클 초입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로에 따르면 황 CEO는 인공지능 성장 사이클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관련 발언은 기술주와 AI 인프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황 CEO는 AI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시장 확장이 아직 가파른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전망과 경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GPU를 제공하며 현재 시장에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CEO의 발언은 AI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옴니를 출시하고 구글 비즈의 개인 디지털 아바타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구글 AI 프로, AI 울트라 구독자와 워크스페이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제미나이 옴니는 구글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로 개인 디지털 아바타 기능을 통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기능에 비해 대화 이해와 응답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구글이 AI 기반 디지털 아바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사용자와 신규 고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AI 클라우드 스타트업 파이어웍스가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175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투자 라운드는 에일라이즈즈 매니지먼트, 인덱스 벤처즈, TCV가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에번틱, 라이스피드 벤처 파워트너즈 등도 참여했습니다. 파이어웍스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모델 호스팅과 실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1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하루 40조 개의 AI 토큰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AI 모델 훈련용 GPU 제공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매달 챗GPT나 국산 AI 서비스의 부동료를 내면서도 정작 그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식당에 비유하면 지금 우리 대부분은 뷔페에 다니고 있다. 한 달 얼마를 내면 무제한처럼 쓰는 정액제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일본 기업들과 피지물 AI 협력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본의 메카트로닉스 기술과 피지컬 AI를 결합해 차세대 산업용 로봇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지스, 화납, 야스카와 전기, 가와사키 중공업, 도요타 자동차, 히타치 제작소, 오므론 등 일본 대표 제조기업들이 참여하며 제조 현장에 피지컬 AI를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황 CEO는 AI는 로봇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AI 로봇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작업도 단계별로 추론해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력은 일본의 기초화학과 소재과학,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후지스는 중앙 처리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참여 기업들은 AI와 로봇 제어, 시뮬레이션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AI 공통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AI가 생산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소매 물류 분야에서는 운반을 자동화할 방침입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이사는 AI 반도체가 전력을 적게 쓰는 것이 기술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전력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으며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AI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입니다.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은 AI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형 인공지능 챗봇 모두의 AI를 도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K문샷 프로젝트의 분야별 추진 일정을 공개하며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직접 개발한 AI 챗봇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기존 AI 기술을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접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입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재정 운용 방향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김창식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주요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며 협력과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재선위원으로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과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상임위원회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라고 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 재정을 실현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는 AI 기반 행정혁신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했으며 AI 기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도민이 체감하는 편의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창식 위원장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20일부터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호주가 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자체 전력 생산과 물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7월 15일 AI 표준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정합성, 물사용 효율, 저작권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기존 자율 규제 방식을 법적 의무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입니다. 엔트로픽이 호주에서 데이터 센터 확장을 약속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표된 조치로 새롭게 설립되는 AI 전담기구가 시행을 총괄하며 8월 국가내각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량을 재생에너지 생산과 맞춰야 하며 물 사용 효율 기준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 냉각을 위해 수천 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번 조치는 이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저작권 조항은 콘텐츠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될 때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호주 정부는 AI 기업들이 기존 저작권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창작자, 출판사, 예술가들의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시드니 대학교 연설에서 AI 기업과의 저작권 계약에서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엔트로픽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호주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 전략을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호주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50년까지 국가 전력의 최대 12%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이번 규제는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매닌블록이 에스토니아 국가 연구기관과 협력해 AI 러닝 코치 서비스를 유럽 시장에 도입합니다. 매닌블록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국가 계측기관인 메트로소프트와 AI 러닝 코치 루핀의 현지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강원 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메트로소프트는 에스토니아 국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테크 기업의 기술 검증을 지원하는 국영 연구기관입니다. 양측은 루핀의 문진과 코칭 알고리즘을 에스토니아 의료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사용자 경험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루핀은 전문기관이 검증한 문진과 사용자 운동 기록, 컨디션 데이터를 분석해 훈련과 휴식 시점을 제한하는 AI 러닝 컴패니언 서비스입니다. 매닌블록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실증을 진행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7월 1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에서 방한한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AI 및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사우디가 비전 2030분을 통해 AI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측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정책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AI 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사우디 AI 전문기업 휴메인과 국내 기업 간 논의 중인 한국형 풀스택 AI 모델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공공부문 AI 전환, 클라우드와 AI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분야 협력 가능성도 살펴봤습니다. 배 부총리는 양국 기술 역량과 투자 의지가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대를 표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넘어서 AI 창작 플랫폼으로 나아갑니다. 넥슨은 전체 IP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AI 기반의 창작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은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게임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착공을 기존 계획보다 1에서 2년 앞당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하이엔드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택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과천, 태릉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사업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는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고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LH 개혁안은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산층이 도심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과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함께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LH의 토지 매각 중심 사업 구조를 바꾸는데 개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등기, 전입세대 확정일자, 체납정보를 연계한 전세 위험진단 서비스도 9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의 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면적 57제곱미터는 지난 5월 38억 원에 거래돼 지난해 7월 거래 가격보다 6억 8천만 원 올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레일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28억 원에 팔려 직전 거래 가격보다 1억 2,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경기 과천 푸르지오 서밋 전용 59제곱미터도 지난달 2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전용 159제곱미터가 41억 8천만원, 대구 범어동 두산 이브더 제니스 전용 129제곱미터가 19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지와 희소성을 갖춘 고가 단지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일반 주택시장이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가주택은 실수요와 자산가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상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상품별 가격 양극화도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핵심지뿐 아니라 지방 대표 단지까지 최고가가 뛰고 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바이오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추진하며 AI 기반 예방 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유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역의료 지원과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인해 인공지능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이틀째 8%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4대 AI 사업자인 메타플랫폼스와 알파벳 등이 올해만 72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분야의 과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전력 확보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최대 태양광 전력 생산 시설을 확보하며 LG에너지솔루션이 관련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생산된 전력은 지역 전력망을 통해 구글의 신규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철강 공장 등 대규모 산업시설에 공급됩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AI로 조작된 가짜 카톡을 대출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20대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월과 8월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출 신청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현금 인출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해 경찰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사기 사건이 불송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B씨는 A씨의 허위 고소로 무고죄로 기소되며 재판을 받게 되었고, A씨는 B씨의 무고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B씨가 원래 대화 내역을 복원해 제출하면서 드러났고, 검찰은 A씨의 주거지와 계좌를 압수수색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로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된 B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자료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법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AI 데이터 센터 본격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AI 시장의 하드웨어 수급 문제와 별개로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KMAC는 AXIS 2026분 2일타를 진행하며 AI 시대의 고객 서비스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LGU+는 지난 2년간 ARS 상담봇 LLM 어드바이저를 도입해 상담사 연결이 필요한 고객 문의 건수를 기존 대비 33% 줄였습니다. 로밍 상품의 경우 에이전틱 AI 챗봇을 적용해 기존보다 높은 AR의 만족도를 달성했습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최정현 부사장은 PDK 리타기팅 과정을 95% 단축하는 에이전트 AI를 시범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설계 데이터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므로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주요 과제입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증권이 체질 개선을 통해 PF 규모를 줄이고 AI 기반 전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도입해 온프레미스 방식 대신 개발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AI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내 임직원이 직접 업무에 맞는 AI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